각 후보자들별로 협약을 제안해서 협약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질문지를 제안을 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신고리 5, 6호기, 신한울 3, 4호기, 영덕 3척까지 백지화를 얘기하셨고 그리고 공정률이 93%인 신울진 원전 1, 2호기와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신고리 4호기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께서도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라고 분명하게 저희한테 답을 주시면서 신고리 5, 6호기, 신한울 3, 4호기, 영덕 3척 신규 원전에 대해서도 백지화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께서는 신고리 5, 6호기는 재검토하는 걸로 하고 미착공 신규 원전 계획은 전면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심상정 후보께서는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까지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저도 확인해 보면 홍준표 후보는 2017년 4월에 원자력 발전소 짓는 일을 지향하겠다. 가능하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에너지 정책을 바꿀 생각이다 하셨고 유승민 후보도 부산에서 그 작년 10월입니다. 신고리 5, 6호기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존 원전의 내진 강화, 노후 원전 폐기 고려하겠다. 그리고 금년 2월에는 신규 건설 중단하고 기존 원전 안전 보강하겠다 하셨고요. 안철수 후보께서도 TV 토론 5월 달에 당내 경선 토론에서 수명이 다 된 원전을 폐쇄하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계획되어 있는 원전들을 백지화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보면 예, 홍준표 후보 울산 유세에서 신고리 5, 6호기는 지질 조사 등 안전성 여부를 조사한 이후에 그 결과를 반영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환경TV에 대선 주자 5인이 서면 인터뷰를 제출한 자료는 각 당이 제출한 거는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수명이 다한 원전은 재가동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다 제출하셨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 공약을 해놓고 총선이 끝나면 결과와 관계없이 어쨌든 각 당의 입장을 뒤집는 거는 그게 정치 불신과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매우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원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아까 얘기하셨던 기울어진 운동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폐기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원전은 건설을 하는데 폐기물은 우리가 전혀 소위 중저준위도 간신히 경주에다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준위 소위 얘기해서 핵 폐기물 같은 경우 사용 후 해결료를 포함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한수원이 그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64조가 필요한데 지금 확보한 돈은 한 4조 7천억 밖에 없어요. 쌓여있는 돈은, 적립되어 있는 거는. 이걸 어떻게, 이게 이 부담이 전혀 하지 않거든요. 이 방사능 폐기물 중단 문제하고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건설과 관련돼서 한번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요? 예. 핵 폐기물은 사실 31개 전 세계 원전을 운영하는 나라, 어느 나라에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부지를 정하고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전에 30년 동안 그 부지를 찾기 위한 지질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활성단층 지도가 없는 가운데 올해 활성단층 지도를 25년짜리 계획으로 올해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용 후 해결료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은 25년 이후에나 가능하고요. 따라서 부지별로 안전하게 새로이 보관할 건식 저장소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습식 저장소는 거의 다 차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것은 또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핵시설을 건설하는 것 때문에 반대가 심각해서 실제로 핵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원전 가동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신재생에너지는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그 기술력 수준은 짧게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2015년 발전량의 22배의 기술적인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부의 자료로 나와 있는 그런 데이터이고요. 우리나라는 세계 유수의 재생에너지 관련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수출만 하고 있고 내수가 굉장히 빈약한 상황이고요. 전 세계 신규 발전소에 대한 투자 62%가 재생에너지로 되어 있고 원전은 30년 동안 600조의 수출 시장이라고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이미 연간 300조 시장으로 성장하고 알겠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쪽의 투자가 좀 하겠습니다. 한수원 사장님, 이러한 그 지적들, 그러니까 핵 폐기물에 대한 대응 방안 세우시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에 앞으로 아까 투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투자를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얘기였지 않습니까? 그런 언론에다가 한수원 그런 홍보성 그런 기사를 내는 거는 한수원이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
언론에게 그러한 부당한 협찬이나 그런 홍보 기사를 언론 측에게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수원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홍익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전북 익산을의 조배숙 의원입니다. 우리 김병옥 참고인 일어나 보시죠. 예, 여기 마이크를 좀 갖다 주세요. 예. 저기 고창 지역 곰소만 어민이시죠? 예. 예. 지금 곰소만에서 바지락 채취하는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한빛 원전 온배수 때문에 한손에 대한 민원을 호소를 했는데 언제부터 호소하셨죠? 예, 2007년도부터 지금 2007년도부터요. 계속, 예. 자, 그럼 PT를 좀 띄워주세요. 이 곰소만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도. 곰소만이 지금 온배수 배출구 쪽에서 북쪽으로 17km 떨어져서 육지로 쑥 들어간 만해입니다. 예, 만인데 곰소만은 바지락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곰소만에서 생산되는 바지락이 우리나라 바지락 생산량의 몇 %였나요? 한 50% 정도 네, 돼요. 50%. 자, 그러면 2002년도 한빛 5호기가 가동된 이후에 곰소만에 어떤 변화가 생겼죠? 예, 매년 이렇게 불확실성이 증가해가지고 바지락이 수확량이 감소합니다. 예, 수확량이 감소했다. 면적도 줄어들고, 면적도 줄어들고, 양 예, 자체도 예. 성장도 더뎌지고. 성장도 더뎌지고요. 예. 자, 한수원은 한빛 5, 6호기가 배출하는 온배수로 인한 해양 피해 조사를 2002년도부터 2007년까지 끝냈고 고창군 어민들에게 보상을 마쳤다고 했어요. 보상 지역에 이 곰소만이 들어갔나요? 아니, 안 들어갔습니다. 예. 자, 이제 고창과 영광의 피해 지역 지도를 보시면 한수원은 2002년도부터 온배수구 아래쪽으로 영광군 쪽 피해 조사하고 북쪽으로 고창군 쪽 피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피해 조사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좀 전문 용어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내삽이 있고 외삽이 있죠. 예, 예. 네, 내삽은 외해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피해를 조사하는 방법이고 예, 예. 외삽은 배수구 쪽에서 바깥쪽으로 피해 거리를 추정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지금 한국해양연구원의 연구원이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권고한 조사 방법은 내삽입니까? 외삽입니까? 내삽을. 예, 내삽이요. 그러니까 예. 외부로부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하는 거죠. 예. 영광 쪽 피해 조사는 한국해양연구원 의견에 따라서 35km 이후부터 내삽 조사를 해서 예. 이렇게 들어왔죠. 예. 그래서 20.2km까지 보상을 받았고, 근데 고창은 해양연구원 의견하고 다르게 외삽 방식으로 조사했죠. 예, 예. 그래가지고 결과가 17km까지 예. 나왔죠. 예. 예. 지금 그런데 또 한빛 5, 6호기에는 영광 쪽으로 온배수가 못 내려가도록 방류제가 설치가 돼 있어요. 예, 예. 밑으로. 근데 그러니까 이게 온배수가 밑으로 못 가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추정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고창 쪽으로는 방류제가 없죠. 예, 방류제가 조그마한 짧게 있습니다. 작게 있어요. 예. 그럼 방류제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방류제가 영광 지역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은 방류제 끝으로 배출구를 옮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강한 조류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자, 그럼 곰소만 지도 잠깐 보여주세요. 곰소만은 이렇게 쏙 들어간 지역입니다. 네. 곰소만 지역의 특징이 다른 온배수 피해 지역과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외해는 해류가 막 들락날락하지만 곰소만은 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해류가 맴도는 거죠. 예, 새로운 게 왔다 갔다 하지를 못하는 거죠. 예, 온배수만이 왕복 운동을 합니다. 아, 온배수만 왕복 운동하지 새로운 해류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뒤에서 자연수 유입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곰소만 어민들이 한수원 측에 바라는 게 뭡니까? 한수원 측 저희들은 그 전에 정상적으로 조사 한번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어민들이 앞으로 어업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방향을 받겠다. 예. 이런 상태로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하도 안 할 수도 알겠습니다. 없고 할 수도 없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사장님, 한수원 사장님. 예. 지금 보니까 피해 방식에 있어서 영광군 조사하고 고창군 조사가 달라요. 달라서 만약에 이게 같이 공정했다면 저는 공소만 어민들이 계속 민원은 제기 안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차례 민원을 제기를 하니까 한수원 측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만약에 여기를 해주면 다른 지역도 또 들고 일어난다, 또 해줘야 된다. 지금 그런데 보니까 이 조사 방식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조사 방식만 같았으면 저는 이런 이의를 제기를 안 한다고 보는데 지금 재조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좀 있을 겁니다. 한 10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분들 그 민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런 방법에 의해서 조사를 한 번 더 해달라. 그러면 본인들이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겠다. 그것이죠? 예. 예. 우리 사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재조사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재 2007년에 여러 해 동안 걸친 전문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고창 전 지역의 어민이 위임한 대표자와 합의해서 자, 적절하게 보상을 완료한 사항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문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조사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첫째, 외삽 내삽이었는데 저쪽은 내삽으로 했고 이쪽은 외삽으로 했다는 거. 두 번째는 고창 국민의 위임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저분들은 거기에 위임해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고창 지역의 해양 조사 결과 피해 범위가 이게 지금 온배수 피해가 17km 정도로 저희들이 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곰소만은 실제로 27km나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한 번 더 환경 조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보상해달라는 게 아니고 환경 조사를 해달라는 겁니다. 아니 과거에도 이게 여러 번 이게 이 재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때도 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고 아마 제 전임 사장이 계신 시절에 아마 재조사는 수용하기 곤란하고 대신에 지역 상생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고창 군수님께 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해서 부분을 우리 저 참고인 잠깐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재조사가 아니고 아는 데를 해달라는 것이 재조사는 예매했던 데를 다시 해달라는 것이지 저희들 아는 곳을 하고 고창군 전 어민이라고 그러는데 고창군 전 어민이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라 들어있으면은 예를 17km 애해 있다 보면 이거 이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말씀드렸는데 17km 애해 어민은 한 분도 없습니다. 어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근데 전체 어민이라고 지금 그렇게 여기서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고서에만. 근데 저 의원님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7km로 피해 범위가 조사 결과가 나왔고 여기서 보면 위도는 21km 떨어져 있고요. 격포는 25km 떨어져 있고 곰소만은 27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 조정하는 잠깐만요. 거리가 시간 마무리했는데 저도 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수원에서는 이 이격 거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2007년도에 군산대학교에서 조사했던 결과를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했다고 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민들의 그 주장이나 지금 조배수 의원님 주장은 그 당시에 한수원이 부당하게 뭐 영광과 고창을 차별하기 위해서 했다 한 것이 아니고 군산대학교가 그 당시에 수행한 연구 용역 결과를 그대로 따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한수원 그 주장은. 예. 근데 그것이 잘못됐고 거의 바이어스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군산대학교가 하는 것 조사 자체도 예를 들어서 위도의 외해에 있는 예를 들어서 거리하고 곰소만의 지금 지역적 특성을 이야기해서 그것이 온배수가 안으로 들어가지고 거기서 뱅뱅 돌기만 하고 지금 밖에 외해 물과 상호 교류가 안 된다는 그 특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단순히 이격 거리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설명이 지금 그렇게 타당성이 지금 없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그런 지리적 그 곰소만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서 거리 단순한 이격거리하고 별도의
저 인과관계를 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최소한도 간이 조사를 하고 나서 그 저기를 하든지 이 부분에서는 일정한 그런 정도의 어떤 뭐랄까요 그 규명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 완전 전면 재조사를 하는 것이 좀 부담이 된다 하면 해야지. 지금 아까 멀리 섬지역으로 저 외에 있는 위도의 이격거리하고 이 곰소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거리하고 저 이격거리하고는 같은 이격거리 문제로 취급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저희들이 그 곰소만 어민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저희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분 참고인들을 신청한 그 위원님들의 신문을 마치셨는데요. 혹시 두 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신문을 하실 위원님들이 있으면 거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님. 네, 김경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이원영 처장님 잠깐 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홍익표 의원께서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각 당의 후보들의 입장은 한번 확인을 하셨는데요. 근데 후보들은 또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특히 낙선한 후보들은 또 뭐 말의 책임성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대선 과정에서 각 당에서 내세운 정책과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당의 정책 공약은 혹시 확인되거나 조사된 사항을 갖고 계신 건 없으신가요? 저희가 각 당의 예. 정책 공약 그리고 저희가 질의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합해서 정리한 보도자료가 그 자료입니다. 네. 그랬을 때 특정한 당시에 이슈가 되었던 것이 이제 신고리 오륙호기였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 중점으로 질의를 드렸고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특히나 국민의당과 이제 민주당은 거의 대동소이했을 뿐만이 아니라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은 훨씬 더 저희는 좋은 평가를 내렸었습니다 당시에.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선이 끝난 다음에 여러 정당에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면은 신고리 오륙호기나 이런 원전 문제가 그 사이에 다른 상황이 됐거나 뭐 안전성이 더 보강이 됐다든지 뭐 건설 허가를 다시 받았다든지 이런 아무런 변경된 조치가 없는데 그게 입장이 달라지는 걸 보고 굉장히 참담함을 네. 느꼈습니다. 어쨌든 뭐 정치를 하고 있는 각 정당의 책임성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시민들의 좀 시민 통제 이런 걸 평소에도 좀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을 감시하는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저희는 부탁을 매년 드리고요. 국회 네. 모니터링을 통해서 네, 네. 시민들에게 내용을 알리고 그다음에 선거 때마다 질의를 통해서 약속한 것이 얼마나 이행되는지에 네. 대해서 계속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제 공론화위원회 그 과정에 보면은 신고리 오륙호기의 중단 재개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네. 원전을 축소할지 탈원전으로 갈지 말지 하는 부분이 이 신고리 오륙호기를 중단할 건지 재개할 건지 주요한 논거가 됐기 때문에 그 원전 축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책 공고들을 함께 내놨다 이렇게 이제 위원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주요한 논거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이제 신고리 오륙호기는 재개하자고 했는데 원전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제 결론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논의 과정이 양의원장님 차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친 게 있는지 신고리 오륙호기. 사실 저희는 예. 애초에 공론화의 의제가 신고리 오륙호기로만 한정된 것에 대한 한계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의 한계가 그렇게 큰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논의를 진전을 해 가면서 양측에서는 신고리 오륙호기에 대한 얘기보다는 탈원전, 저희는 이제 탈원전, 에너지 전환,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 전환의 전반적인 얘기를 저희는 지속적으로 했고, 그리고 공사 재개 측에서는 신고리 오륙호기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역시나 원전이 앞으로도 계속 확대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특히 시민참여단의 질문에 대해서 그럼 원전이 앞으로 얼마나 유지가 돼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원전 비중이 30%에서 50%까지는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신규 원전이 계속 가야 된다 이런 답변도 하는 등 전반적으로 에너지 정책
정책에 대한 토론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랬지만 신고리 오르코기에 대한 공사 재개가 많이 높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관련된 노동자분들이나 주민분들의 이제 뭐 굉장히 간절한 요구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왜 하필 신고리 오르코기를 중단해야 되는가를 위험에 대한 충분히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린 것 같고요. 하지만 그 당시에 언론 환경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정말 맹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는 안 되고 원전밖에 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굉장히 강력한 이제 편파적인 언론 현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고요. 심지어는 원전 수출이 원천 기술이 없어서 사실 수출 시장으로 나가기 힘들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원전 수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다 이런 식의 비방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에 대해서 그 답변이 4가지 옵션이었는데 53%라는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은 그만큼 강력한 시민들의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공론화위원회가 이후에 그 대한민국의 원전 정책을 돌아보는 첫 계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결과가 원전 축소나 원전의 안전 강화, 신재생에너지 확대라고 하는 그런 모아진 공론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이원영 처장님, 김병옥 대표님 귀한 시간 내셔서 오늘 우리 국감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기관 증인들 다시 자리 정리할 때까지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들이 자리를 잘 안 지키고 있어서 교대도 잘. 또 뭐라 그래? 좀 다음 미리 좀 이야기 좀 해놔. 나 실물 처음 봤는 거는? 양. 아니, 양. 양이 오냐? 그러니까 당연히 편하게 살았대. 편하게 맨날 싸우고. 무겁잖아. 맨날 싸웠어.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송기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강원 원주울의 송기현 의원입니다. 사실 원전에 대한 반대 의견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번 진보 정권 하에서도 그리고 지난번 9년간의 정권에서도 원전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원전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상당수 의견이 그대로 무시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고요. 지난번 공론화 과정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아까 양이원영 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은 원전을 신고리 오리코기를 재개해야 된다는 쪽이 정말 보수 언론들 각종 동원해서 했던 것을 보면 오히려 이쪽에서는 원전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할 쪽에서는 정말 너무 가만히만 있지 않았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는 그 과정에서는 신고리 오리코기를 재개해야 된다는 쪽에 완전히 기울어진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저도 나름대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한성 사장님. 예. 지금 보면 원전 시설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여건에 여러 가지의 우라늄, 동위 원소 방사능 농도가 계속 남아 있고요. 이게 한정 원자력 연료에서 26km 떨어진 보덕샘에 이렇게 남아 있는 건데요. 다른 거 보여주실까요?
다음 화면 한번 더. 원자력 이용시설 주변의 공간 감마 선량률 측정 결과도 이렇게 계속 나오고요. 다른 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원자력 이용시설 주변 빗물 중 삼중수소 방사능 농도도 계속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 방사능 농도도 마찬가지로 측정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게 안전한 범위 내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하지만 방사성 요오드라든지 세슘, 스트론튬 등등의 한 10개나 한 20개 정도의 방사성 핵종이 이 주변 시설에 계속 검출되는 건 맞고요. 삼중수소 같은 경우는 월성 원전에서 그 주변에서는 한 해 동안에 413조 베크렐이 방출됐고요. 고리 원전 2호기에서는 92, 93년도에 미 사우스 텍사스 원전의 1300만 배에 해당되는 요오드 131이 배출됐던 적도 있고, 그해 93년도에는 기체 요오드 131 배출량은 사실 그 1990년에서 1997년까지 사이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게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 안전한 기준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부산 동구법원에서 2014년 10월 17일 판결한 거 보면 고리 원전에서 7.7km 떨어진 곳에 살다가 갑상선암에 걸렸다는 원고의 청구가 일부 승소를 한 케이스도 있고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미래창조과학부 과제로 했던 그 원전 주변 주민 역학조사 관련 후속 연구, 이것이 2015년 9월에 발표된 거 보면 비교적 짧은 출생 연령군에서 전체 방사성 관련암을 비롯해서 여성 갑상선암, 남성 갑상선암, 유방암 등이 일관되게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한 양상을 보여주어서 주변 지역의 방사선암 관련성이 제기되었다,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런 발표가 있는데 주변에서, 인근에서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원님, 전 세계 원전 어디에도 원전 주변에서 방사선으로 인해서 암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그런 보고는 없습니다. 여기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발표한, 이것도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과제로 발표한 거 있잖아요. 뭐 그와 또 다른 견해 다른 것도 있는데, 그러니 어떤 전문가를 믿어야 될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불안함을 느끼는 거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원전 하시는 분들도. 예, 그 점 저 자기들만 옳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예, 그 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태까지 그래 오셨잖아요.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왜 말을 안 듣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오셨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300억 원 이상의 발전시설 보강 사업 한 것을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당초 사용 연한에 훨씬 못 미치는 기간을 사용하고서 교체된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시죠? 우리?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애초에는 연한이 40년이면 40년 동안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어떤 경우는 심지어 19년 만에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2조가 넘는, 얼마죠? 2조가 넘는 금액이 아마 이게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책임이 없는 건가요? 뭐 책임이 없다기보다 어떤 기기 하나마다 살펴보면은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걸로. 애초에 공사비가 얼마다 해놓고서 나중에 실제로 보면 그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한 2조 몇천억이 더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수치를 못 찾아서 그랬는데, 그죠? 지금 보여주신 그 수치는 전기 발생기를 교체했다든가 하는 그 교체에 들어간 비용들을 지금 표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초 의원님 말씀은 당초 40년 동안 쓰기로 했으면은 모든 부품이 40년까지 가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이신 건데요. 우리가 공사 예. 1분만 주시겠네. 1분. 우리가 원전 하나 짓는데 얼마 든다 이렇게 국민한테 발표를 할 때, 예. 뭐 3조가 든다고 하면 그거는 그동안 3조 가지고 쭉 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 중간에 그걸 사용하면서 이렇게 대규모로 교체하는 비용은 거기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예. 국민들은 실제로는 원전 하나 짓고 하는데 1조가 아니라 2조가 드는데, 그것을 애초에 1조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금액은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고요. 예. 그리고 국민들은 그걸 정확히 모르는 거잖아요. 생각보다는 원전이 훨씬 많이 비용이 들어간다는 제 말씀 드리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면에서 원전을 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국민한테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점점 더 불신은 그냥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그죠? 충분히 알겠습니다. 근데 의원님 그 교체하는 비용들은 교체할 때마다 발전 원가에 반영돼 가지고 발전 원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걸 뭐 은폐하거나 그걸 자꾸 신뢰 문제로 말씀하시면은 그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의원님.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그런 예. 것을 다 정확하게 발표를 해달라는 취지예요, 제 말. 예. 아시겠죠? 예. 네. 다 하셨습니까? 네. 저 자료, 제가 자료 요청해도 되겠죠, 의원님들? 자, 한수원 사장은 예. 그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예. 발표한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고, 예. 그 자료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예. 그와 반대되는 예. 내용이 들어있는 자료들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예. 그리고 저압터빈 교체와 관련해서 예. 지금 그 표로 리스트가 돼 있던데 그 중에 20년, 예. 40년 사용을 전제로 했던 것이 20년 주기로 교체가 되었던 예. 그 경우를 전제로 해서 예. 그 20년 동안 발전된 양, 예. 발전량, 예. 그 기기를 통해서 발전된 양과 그에 예. 따른 사회적 효과까지 분석을 해서 비교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자, 다음 누구? 예, 예, 송기현 의원님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은혜 의원님 하시나요? 네. 교체를 하셨다고 그러나? 아까 초반에 교체된 거죠. 네, 최은혜 의원님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유한국당 최연혜입니다. 예. 한때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또 기술도 없던 우리나라가 원전 산업을 일으킨 것은 무에서 유를 창출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의 그 원전 산업이라는 금자탑을 쌓아 올리는 데는 많은 시간과 돈도 들었고 온 국민의 노력도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또 저는 국가적 운수도 굉장히 많이 따라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산업도 허물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오늘 발표된 탈원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어떻게든 그 살아남아서 그 코리안 드림을 이어나가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그 원전 전문가들께서 뭐 그 공직을 맡다 보니까 말씀하시기 어려운 점도 있고 하지만 이런 그 원전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뭐 그 신규 원전 신한울 3, 4호기 천지 1, 2호기 관련한 질문을 이어가겠는데요. 제가 뭐 지금 이렇게 그 다 중단하기로 결정된 마당에 다른 이야기 묻지 않고 직접 그 피해자들에 관한 좀 문제를 묻겠습니다. 그 피해자는 건설사나 근로자뿐이 아니라 이것 신한울이든 천지든 전부 다 자율 유치 사업으로 진행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굉장히 그 이분들도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신한울 3, 4호기가 건설되는 울진군에 지역 수건 사업 8개 대안 사업비 2,800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게 중단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환수되나요? 집행된 부분은 그런데 이미 집행된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빨리 좀 답변해 주시고 시간이 많지 않아요. 1,400억 중에 한 1,000억 정도는 남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네. 있고요.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뭐 발전소가 들어가는 걸로 지금 해서 했는데 네. 발전소가 못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안 지불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아니, 저희들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돌려 못 받을 수도 그러니까 있다는 얘기. 예. 아니 그러니까 돌려 못 받을 수도 그러니까 또 환수하려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잖아요. 아니, 어떤 게 법률적으로 정당한지를 네. 따져볼 필요가 그리고 있다는 말씀. 천지 1, 2호기 건설된 예정이던 영덕구는 이미 전체 원전 부지 1,682필지 가운데 264필지에 대한 보상 계획을 완료한 상태인데요. 이 계약은 그럼 유효한가요? 또 보상이 취소된 부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는지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히 빨리 좀. 이미 매수한 건 토지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협의를 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구는 특별지원 가산금 380억 원과 상생지원금 100억 원, 내 자녀금 85억 원을 포함해서 465억 원을 수령했는데 이것은 그 지자체가 그 주민들을 위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겠죠? 그 부분 한번 조금 검토를 해봐야 돼요. 전부 다 이제 다 다 취소하고 뭐 이렇게 될 것 같고, 한국전력기술에 또 5월 22일자로 그 신한울 3, 4호기 시공 관련 설계 업무를 일시 중지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겠죠? 그 부분은 아마 기성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지급된 걸로. 정확하게 저한테 예. 좀 그 말씀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2010년부터 이주 대상 지역 주민들은 그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지자체도 상하수도 시설 교체, 뭐 축대 붕괴가 위험 같은데도 원전 예정 구역이라 해서 전혀 지원도 못 받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 재산권 행사를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도 한수원이 저는 책임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지시겠죠?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좀 법률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멀쩡하게 잘 추진되어 오던 그런 신규 원전 사업들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많은 근로자, 기업, 그리고 지역 주민 뭐 전체가 큰 혼란에 빠져 있고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법을 들어서 책임 회피를 하거나 그 부담을 주민이나 피해자에게 떠넘기지 않고 한수원과 또 정부 어디 있어요? 정부 우리 그 담당관도 이거 정부에서 반드시 모든 그 피해 보상에 대해서 책임을 좀 시간을 주시죠. 이게 1분 주고요. 1분이요? 네. 네. 이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정부와 한수원이 책임지고 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 계획을 저희 방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한전 사장님과 오늘 한 수력 원자력 사장님께 제가 어제 공론화위원회에 담긴 국민의 그 뜻이 무엇인지 이런 걸 질의를 드렸는데 정부가 권고 사항을 받아서 하는 것이므로 답변하기 어렵다 이렇게 쓰시는데요. 저는 제가 개인적 소신을 여쭤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좀 적어도 한 말씀 개인 소신은 좀 말씀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질의서 다시 보내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직원에게 물어보면 압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답변서 2장 받았거든요. 전부 다 정부 하는 일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렇게 답을 보내는 것은 저는 수십 년 직장 생활에 뼈를 박은 분들이 그런 건 좀 아니다 생각하거든요. 다시 질의서 보낼 테니 서면으로 답변 드려야 됩니다. 네. 다 마치셨습니까? 예. 김종훈 의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한수원 수산 인더스트리라는 한수원의 협력업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수산 인더스트리 사장이 한수원 출신이고 간부들 중 대부분이 공공기관 출신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도 여전한 것 같네요. 다들 이렇게 그들만의 리그는 어디에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산 인더스트리와 한수원의 수의계약 내용을 보니까 2년에 걸쳐서 7억 원의 수의계약을 한 것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이죠. 예, 3년간 7억 원입니다. 예, 행정기관 같은 거 보통 10년간 7억 원. 예, 2천만 원 정도면 전부 요즘 입찰 계약을 하는데 한수원이 널널하네요. 이게 7억 정도 되는 걸 가지고 수의계약할 정도면 이 계약에 대한 어떤 문제가 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이걸 묻자는 게 아니고 예. 한수원 수산 인더스트리와 체결하고 있는 문제 중에 부당노동 행위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이제 계약서 18조에 관한 사망 사항인데 파업, 태업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 고의적 행위, 과실, 부작위, 태만, 정비인력 등등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책임을 묻겠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예, 이건 이제 원청에서 사실상 공사 발주 안 해주면 직장이 없어지는 협력 그렇죠. 업체 입장으로 볼 때는 이 계약서 조항만 보면은 노동자 하지 말도록 조치해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그렇지 예. 않은가요? 예. 제가 보건대로 누가 봐도 그렇게 딱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은지 한번 볼까요? 이 협력업체는 필수유지 업무사업장입니다. 필수 업무유지 사업장은 그 파업을 할 수 있는가요, 없는가요? 파업 없잖아요, 그죠? 제약되어 있습니다. 예. 없는데 왜 이런 어떤 이중 조항을 넣어가지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어쨌든가 독소 조항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럼 이게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해왔는가를 한번 볼까요? 잠깐 녹취록 있으면 잠깐 한번 들어주십시오. 녹취록 안 됩니까? 17항에 보시면은 17항에 보시면은 계약 상대자 측은 뭐 경영 위기라든가 노사분기 등의 원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즉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해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기 이제 교육을 하면서 지금 교육을 하면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 계약서상에도 나와 있는 노사 분규까지도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여기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요. 이 교육이 끝나고 난 뒤에 간 다음에 이후에 회사 측은 노동자 탈퇴스를 실제로 돌렸습니다. 이게 이제 2016년 4월 22일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죠? 알고 계십니까?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 받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부당행위가 분명할 거고 이게 이미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경북 진호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결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수산인더스트리가 예.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의원님, 이 사업장이 예를 들어서 발전소를 유지하고 정비하는 데 드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노조를 제약하는 계약 조항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경영자에게 노조와 잘 협의해서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라는 뭐 그런 의무도 그거는 이미 이 협력업체는 필수유지 업무사업장이라가 그럴 이유가 없다니까요. 이건 이중적인 어떤 독소조항이라니까요. 이미 그래서 진호위에서도 이미 그런 판결을 했는데 이걸 아직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는 계속적으로 이것을 어쨌든 강제하고 통제하고 노조할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 독소조항을 해결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공공기관에서.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니시죠? 아니시죠? 저희 회사도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정당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죠. 한수원에서 수산인더스트리의 노조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뭘 가타부타 그러니까 이 조항 자체가 그럴 어떤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미 이제 그렇게 교육되어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독소 조항으로 진호위에서 그런 판결을 했고 이미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고용노동부 쪽이나 변호사 쪽이나 법 쪽에서도 이 부분을 의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조치를 취하라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아니, 제가 의원님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필수 유지 사업장으로 돼 있다고 하니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보고 의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1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1분씩 하시면 일단 김종원 의원님까지 하겠습니다. 1분 추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이런 조항들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이중차별입니다. 이중차별. 이거는 그래서 독소조항 이게 없어도 충분히 그럴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또 해가지고 고용노동부 이렇게 다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살펴보시고 좀 처리를 하시고요. 수산인더스트리 이 문제뿐만 아니라 도덕적 이제 행위에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들도 많습니다. 임금 착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사항이 있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여기서 명시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장님께서 부정행위에 대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검토해서 일단 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어기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역시 그 신고리 오류코기 공론화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더 이상 이 불필요한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생 국감, 정책 국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요된 비용 천억 얘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오스트리아가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 지벤덴드로프 원전 같은 경우에는 다 지어놓고 찬반 논쟁이 있어서 국민 투표에 붙인 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원전을 오스트리아는 결정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조 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거에 비해 보면 우리 문재인 정부는 이 첨예한 50대 50의 찬반 의견이 있는 이 신고리 오류크기를 아주 값싼 가격에 아주 현명하게 잘 결정을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문제에 말씀하시는데 이 법적 문제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부발전 16건, 남동발전 14건, 중부발전 12건, 동서발전 11건, 남부발전 1건, 우리 발전소 사장님들 이게 무슨 건수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 2010년 이후에 각 발전사들이 유해물질 배출로 적발된 건수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정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서부발전 사장님 적발된 16건 중에 태안화력이 15건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아까 우리 박정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게 충남이 완전히 오염덩어리로 이게 썩스럭스 해가지고 미세먼지 등등 해서 이게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 서부발전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대책 갖고 있습니까? 예, 태안화력의 그 환경법규 위반 사례를 보면은 그 저탄장의 비산문제하고 그다음 해처리장 그 유출 문제, 그다음에 인허가 신고 안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좀 그래서, 각별히 예. 국민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저탄장 문제는 옥내 저탄장, 전부 예, 옥내 앞으로는 저탄장 이 문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걸리면 안 됩니다. 우리 남동발전 사장님 14건 중에 삼천포가 7건, 영흥이 4건, 여수가 3건입니다. 그렇죠? 정부발전 사장님 전체 12건으로 서천 5건, 보령 5건, 인천 2건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당진의 동서발전 사장님 전체 11건 중에 당진이 9건, 울산이 1건, 호남화력이 1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전부 합산해 보면 말이죠. 총 54건 적발 중에 충남이 34건입니다. 충남이. 예, 제가 이 충청 남도 출신 의원 아니겠습니까? 이 충남을 왜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죠? 예, 우리 사장님도 앞으로는 단 한 건도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제가 경고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럴 수 있죠? 예. 예, 우리 동서발전 사장님 이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당진의 동서발전 사장님. 예. 제가 지난주에 그 당진 화력의 청소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청소 노동자들이 계약 만료일이 12월 31일이에요. 아시나요? 예. 예, 고용 불안에 지금 상당히 걱정이 많은데 정부 발전소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정부 합동으로 7월 20일 날 공무원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8월 20일까지 노사전문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즉시 노사협의를 진행할 거라고 했는데 아직 우리 발전사들 어느 곳 한 곳도 이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동서발전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20일 날 보니까 여기 그 공동선언문을 보면 이 노사가 합의를 했어요. 상시 지속적 업무의 경우 정규직 고용원칙 준수하고 산하청들 직접 고용 전환 추진한다 이런 약속을 했죠. 예. 그러니까 우리 동서발전 우리 발전소 사장님들 좀 제가 부탁인데 빨리 노사협의체 구성하고 실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냥 뭐 지금 유격 주고 있죠 이 부분. 예. 이거 기다리지 말고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어기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금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한수원 사장님 이어서 묻겠습니다.
그 EMP 방호 대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예. 북한이 최근 핵실험과 함께 EMP, 전자기파 예. 공격, 생화학 위협 등 새로운 형태의 위협을 가하고 있죠. 예. 자, EMP 공격의 경우에 예. 발전소 전자 제어 장치가 불능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럴 때 원자로 냉각 제어 시스템이나 그 방사선 누출에 관한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최악의 상황에 이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냉각 기능은 유지하는 걸로, 냉각 기능은 정지하고 유지한다. 냉각 기능은 유지하는 걸로 지금. 그러면 원전의 제어 시스템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는 겁니까? 예.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한수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예. 현재 운영 중인 전국의 원자력 발전소에 EMP 방호 설비는 전무하죠. 예. 그리고 이제야 EMP 방호 시설 구축을 위한 자체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그렇습니다. 있죠. 예. 그 자체 연구 용역의 EMP 방호 설비 기준을 얼마로 했습니까? 삽입 손실 최하 80dB로 했더라고요. 예. 근데 이 기준으로 막을 수 있는 위력은 최대 100킬로톤의 위력의 핵폭탄 정도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설정한 이유가 뭡니까? 의원님, 그 부분은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아직 연구가 미흡한 게 사실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안전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은 미국의 경우에 그걸 평가를 해봤더니 원전의 안전 정지 기능이 유지하고 있는 걸로 평가했다는 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고. 우리 원전 시설에 예. 대한 EMP 탄의 공격에 대한 분석이나 예. 결과치는 아직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리스크가 있다고 예. 보고 현재 연구 영역 중인 것이고 예. 아마 군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연구 영역 중인 것 같은데 예. 군의 EMP 방호 설비 역시 그 북한 핵폭탄의 위력이 예상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 그 삽입 손실도 최하 100dB 이상으로 올리고 예. 있습니다. 그 한수원의 연구 용역 과정에서도 예.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예. 기준치를 높여서 예. 진행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자력 발전소가 국가 주요 방호 시설 중에 최고 등급인 가등급 예, 이건 아시죠?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그 한빛 사옥이 이물질 예. 망치가 있다는 사실을 언제 처음 확인했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 6월인가에 자, 예. 사옥에 이물질이 존재하는 사실은 1996년 11월에 예. 이미 인지했어요. 그렇게 인지해 있었는데 왜 이 이물질이 있는데도 건전성 검사 같은 것을 거치지 않고 20년 동안 그냥 가동했습니까?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없다고 봤나요? 그 안전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었다기보다는 지금 와서 95년도에 그때 우리 테스트했던 신호들을 보니 미세한 신호가 있었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그러면은 뭔지 몰랐다는 1996년에는 몰랐다는 인지는 했지만 아니, 이물질 자체도 인지를 못했다는 인지 겁니까? 자체를 못했다는 겁니다. 예. 약간의 이상 신호가 그 원래 신호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전기 발생기의 세관의 어떤 손상 정도를 보는 그러니까 거지. 망치가 들어 있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지만 예. 이물질이 있어서 예. 그 신호에 잡음이 잡힌다는 부분은 96년 11월에 알았다는 거죠. 자, 어쨌든 예. 이 논의가 진행된 것은 예. 결국 올해 7월 11월에 그러니까 망치 문제가 대두되면서 예. 부산중공업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통지를 하게 되죠. 예. 예. 그 통지하는 과정을 보면 두산중공업과 사이에 어떤 공식적인 문건이 아니고 이메일 형태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지금 파일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물질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한수원 측에서 좀 방만하게 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두산중공업 측에다가 영향 검토를 요청했고 예. 두산중공업에서는 영향 검토 결과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맞죠? 예. 두산중공업이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 신뢰성을 담보했습니까? 한수원 측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제가 질문이 제작자가 한 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는 거를 그러니까 제작자가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근데 실제로 어쨌든 크로스 체크가 돼야 되지 예. 않겠습니까? 원안위에서 다시 한번 보는 걸로 생각하고 그럼 원안위에서 다시 한번 보고 예. 향후 진행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한테 예. 자료를 주시기 일단 바랍니다.
이 전기 발생기를 교체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전기 발생기 자체가 벌써 교체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 발주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한 3천억이 더 넘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자,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아니, 자, 원님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교체가 예정돼 있었으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미리 밝혔어야지. 왜 망치 문제가 한참 대두되고 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네. 몇 년 전부터 교체가 예정돼 있었다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면서도 혼선이 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 한수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송기현 의원님도 지적하시는 부분이 한수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제기가 많거든요. 예. 원전 안전에 대한 실제 리스크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한전이 그걸 숨기고 있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갖게 하는 그런 태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공개하는 식으로 고쳐주시기 바라고, 월성원전 3호기 냉각유 유출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언제 유출되는지 아셨나요? 월성 3호기 네, 말씀. 3호기 냉각제. 10월 5일 날 최초로 그 언제 수동 정지했어요? 10월 18일 날 수동 정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3호기 이 경우도 예. 지금 국민안전과 직결된 예. 엄중하게 조사하고 예. 그 결과를 국민들한테 공개해야 예. 합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예. 원님, 1분만 시간을 주시면 전기 발생기 그 상황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망치가 어떻게 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송금지 의원님. 예. 그러면 저한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서면 또는 개별적 보고를 예. 통해서 그 설명을 좀 드리고요. 예. 아까 우리 송금지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리스크 뭐 불안정성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보나 예. 그 위험 요소에 대해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회나 또 유관기관하고 공유해서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전 안전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그 관리하고 공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은 한수원 사장께서 좀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방사선 관련을 비롯해서 여성 갑상선암, 남성 갑상선암, 유방암 등이 일관되게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한 양상을 보여주어서 주변 지역의 방사선암 관련성이 제기되었다.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런 발표가 있는데 주변에서 인근에서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의원님, 전 세계 원전 어디에도 원전 주변에서 방사선으로 인해서 암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그런 보고는 없습니다. 여기 서울대 산업협력단이 발표한 이것도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과제로 발표한 거 있잖아요. 뭐 그와 또 다른 기관의 다른 것도 연구도 있는데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전문가를 믿어야 될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불안함을 느끼는 거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원전 하시는 분들도. 예, 그 점 저 자기들만 옳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예, 그 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태까지 그래 오셨잖아요.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왜 말을 안 듣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오셨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300억 원 이상의 발전시설 보강 사업 한 것을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당초 사연 연한에 훨씬 못 미치는 기간을 사용하고서 교체된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시죠? 우리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애초에는 연한이 40년이면 40년 동안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어떤 경우 심지어 19년 만에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2조가 넘는 얼마죠? 2조가 넘는 금액이 아마 이게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책임이 없는 건가요? 뭐 책임이 없다기보다 어떤 기기 하나마다 살펴보면은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걸로. 애초에 공사비가 얼마다 해놓고서 나중에 실제로 보면 그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한 2조 몇천억이 더 들어간 것 같으니까 내가 그 수치를 못 찾아서는데 그죠? 지금 보여주신 그 수치는 전기 발생기를 교체했다든가 하는 그 교체에 들어간 비용들을 지금 표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초 의원님 말씀은
당초 40년 동안 쓰기로 했으면은 모든 부품이 40년까지 가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이신 건데요. 우리가 공사 예. 1분만 주시면 1분. 우리가 원전 하나 짓는데 얼마 든다 이렇게 국민한테 발표를 할 때 예. 뭐 3조가 든다고 하면 그거는 그동안 3조 가지고 쭉 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 중간에 그걸 사용하면서 이렇게 대규모로 교체하는 비용은 거기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예. 국민들은 실제로는 원전 하나 짓고 하는데 1조가 아니라 2조가 드는데 그것을 애초에 1조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금액은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고요. 예. 그럼 국민들은 그걸 정확히 모르는 거잖아요. 생각보다는 원전이 훨씬 많이 비용이 들어간다는 제 말씀 드리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면에서 원전을 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국민한테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점점 더 불신은 그냥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그죠? 충분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의원님 그 교체하는 비용들은 교체할 때마다 발전 원가에 반영돼 가지고 발전 원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걸 뭐 은폐하거나 그걸 자꾸 신뢰 문제로 말씀하시면은 그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의원님.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그런 예. 것을 다 정확하게 발표를 해달라는 취지예요. 제 말씀. 예. 아시겠죠? 예. 네. 다 하셨습니까? 네. 저 자료, 제가 자료 요청해도 되겠죠, 의원님들? 자, 한수원 사장은 예. 그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예. 발표한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고 예. 그 자료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예. 그와 반대되는 예. 내용이 들어있는 자료들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예. 그리고 저압터빈 교체와 관련해서 예. 지금 그 표로 리스트가 돼 있던데 그 중에 20년, 예. 40년 사용을 전제로 했던 것이 20년 주기로 교체가 되었던 예. 그 경우를 전제로 해서 예. 그 20년 동안 발전된 양, 예. 발전량, 예. 그 기기를 통해서 발전된 양과 그에 예. 따른 사회적 효과까지 분석을 해서 비교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누구? 예, 네, 송기현 의원님도 예.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현애 의원님 하시나요? 네. 교체를 하셨다고 그러나? 아까 초반에 교체된 거죠. 네, 최현애 의원님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유한국당 최연혜입니다. 예. 한때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또 기술도 없던 우리나라가 원전 산업을 일으킨 것은 무에서 유를 창출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의 그 원전 산업이라는 금자탑을 쌓아 올리는 데는 많은 시간과 돈도 들었고 온 국민의 노력도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또 저는 국가적 운수도 굉장히 많이 따라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산업도 허물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오늘 발표된 탈원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어떻게든 그 살아남아서 그 코리안 드림을 이어나가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그 원전 전문가들께서 뭐 그 공직을 맡다 보니까 말씀하시기 어려운 점도 있고 하지만 이런 그 원전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뭐 그 신규 원전 신한울 3, 4호기, 천지 1, 2호기 관련한 질문을 이어가겠는데요. 제가 뭐 지금 이렇게 그 다 중단하기로 결정된 마당에 떨어져 있고요. 격포는 25km 떨어져 있고 곰소만은 27km 떨어져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거리가 시간 마무리하는데 저도 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수원에서는 이 이격 거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2007년도에 군산대학교에서 조사했던 결과를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했다고 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민들의 그 주장이나 지금 조배석 의원님 주장은 그 당시에 한수원이 부당하게 뭐 영광과 고창을 차별하기 위해서 했다 한 것이 아니고 군산대학교가
그 당시에 수행한 연구 용역 결과를 그대로 따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한수원 그 주장은. 근데 그것이 잘못됐고 거의 바이어스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군산대학교가 하는 조사 자체도 예를 들어서 위도의 외해에 있는 예를 들어서 거리하고 곰소만의 지금 지역적 특성을 이야기해서 그것이 온배수가 안으로 들어가지고 거기서 뱅뱅 돌기만 하고 지금 밖에 외의 물과 상호 교류가 안 된다는 그 특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단순히 이격 거리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설명이 지금 그렇게 타당성이 지금 없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그런 지리적 곰소만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서 단순한 이격거리하고 별도의 인과관계를 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최소한도 간이조사를 하고 나서 저기를 하든지 이 부분에서는 일정한 그런 정도의 어떤 뭐랄까요 규명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전 전면 재조사를 하는 것이 좀 부담이 된다고 하면 해야지. 지금 아까 멀리 섬지역으로 외에 있는 위도의 이격거리하고 이 곰소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거리하고 이격거리하고는 같은 이격거리 문제로 취급하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저희들이 그 곰소만 어민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저희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분 참고인들을 신청한 위원님들이 신문을 마치셨는데요. 혹시 두 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신문을 하실 위원님들이 있으면 거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님. 네, 김경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이원영 처장님 잠깐 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홍익표 의원께서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각 당의 후보들의 입장은 한번 확인을 하셨는데요. 근데 후보들은 또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특히 낙선한 후보들은 또 뭐 말의 책임성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대선 과정에서 각 당에서 내세운 정책과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당의 정책 공약은 혹시 확인되거나 조사된 사항을 갖고 계신 건 없으신가요? 저희가 각 당의 예. 정책 공약 그리고 저희가 질의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합해서 정리한 보도자료가 그 자료입니다. 네. 그랬을 때 특정한 당시에 이슈가 되었던 것이 이제 신고리 5, 6호기였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 중점으로 질의를 드렸고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특히나 국민의당과 이제 민주당은 거의 대동소이했을 뿐만이 아니라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은 훨씬 더 저희는 좋은 평가를 내렸었습니다 당시에.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선이 끝난 다음에 여러 정당에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면은 신고리 5, 6호기나 이런 원전 문제가 그 사이에 다른 상황이 됐거나 뭐 안전성이 더 보강이 됐다든지 뭐 건설 허가를 다시 받았다든지 이런 아무런 변경된 조치가 없는데 그게 입장이 달라지는 걸 보고 굉장히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뭐 정치를 하고 있는 각 정당의 책임성과 관련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시민들의 좀 시민 통제 이런 걸 평소에도 좀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을 감시하는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저희는 매년 국회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내용을 알리고 그다음에 선거 때마다 질의를 통해서 약속한 것이 얼마나 이행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제 공론화위원회 그 과정에 보면은 신고리 5, 6호기의 중단 재개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네. 원전을 축소할지 탈원전으로 갈지 말지 하는 부분이 이 신고리 5, 6호기를 중단할 건지 재개할 건지 주요한 논거가 됐기 때문에 그 원전 축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책 공고들을 함께 내놨다 이렇게 이제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주요한 논거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이제 신고리 5, 6호기는 재개하자고 했는데 원전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제 결론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논의 과정이 양 의원님 차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친 게 있는지 신고리 오르코기. 사실 저희는 애초에 공론화의 의제가 신고리 오르코기로만 한정된 것에 대한 한계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의 한계가 그렇게 큰지 잘 몰랐습니다. 네, 논의를 진전을 해 가면서 양측에서는 신고리 오르코기에 대한 얘기보다는 탈원전, 저희는 이제 탈원전, 에너지 전환,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 전환의 전반적인 얘기를 저희는 지속적으로 했고, 그리고 공사 재개 측에서는 신고리 오르코기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역시나 원전이 앞으로도 계속 확대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특히 시민참여단의 질문에 대해서 그럼 원전이 앞으로 얼마나 유지가 돼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원전 비중이 30%에서 50%까지는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신규 원전이 계속 가야 된다, 이런 답변도 하는 등 전반적으로 에너지 정책에 대한 토론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랬지만 신고리 오르코기에 대한 공사 재개가 많이 높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관련된 노동자분들이나 주민분들의 이제 뭐 굉장히 간절한 요구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왜 하필 신고리 오르코기를 중단해야 되는가를 위험에 대한 충분히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린 것 같고요. 하지만 그 당시에 언론 환경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정말 맹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는 안 되고 원전밖에 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굉장히 강력한 이제 편파적인 언론 현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고요. 심지어는 원전 수출이 원천 기술이 없어서 사실 수출 시장으로 나가기 힘들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원전 수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다, 이런 식의 비방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에 대해서 그 답변이 4가지 옵션이었는데 53%라는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은 그만큼 강력한 시민들의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공론화위원회가 이후에 그 대한민국의 원전 정책을 돌아보는 첫 계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결과가 원전 축소나 원전의 안전 강화, 신재생 에너지 확대라고 하는 그런 모아진 공론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이원영 처장님, 김병옥 대표님, 귀한 시간 내셔서 오늘 우리 국감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기관 증인들 다시 자리 정리할 때까지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들이 자리를 잘 안 지키고 있어갖고 교대도 잘. 네, 또 뭐라 그래? 좀 다음 미리 좀 이야기 좀 해놔. 나 실물 처음 봤는 건? 양. 아니, 양. 그러니까. 양이원님. 그러니까 당연히 편하게 살았다. 해방이 맨날 싸우고. 그렇죠. 맨날 싸웠어.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송기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강원 원주을의 송기현 의원입니다. 사실 원전에 대한 반대 의견이 어제 오늘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번 진보 정권 하에서도, 그리고 지난번 9년간의 정권에서도 원전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원전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상당수 의견이 그대로 무시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고요. 지난번 공론화 과정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아까 양이원영 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은 원전을 그 신고리 오리코기를 재개해야 된다는 쪽이 정말 보수 언론들 각종 동원해서 했던 것을 보면 오히려 이쪽에서는 원전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할 쪽에서 정말 너무 가만히만 있지 않았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는 그 과정에서는 신고리 오리코기를 재개해야 된다는 쪽에 완전히 기울어진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저도 나름대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한성 사장님. 예. 지금 보면 원전 시설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여건에 여러 가지의 우라늄, 동위 원소 방사능 농도가 계속 남아 있고요. 이게 한전 원자력 연료에서 26km 떨어진 보덕샘에 이렇게 남아 있는 건데요. 다른 거 보여주실까요? 다음 화면 한번 더. 원자력 이용시설 주변의 공간 감마 선량률 측정 결과도 이렇게 계속 나오고요. 다른 거 보여주실까요? 이게 원자력 이용시설 주변 빗물 중 삼중수소 방사능 농도도 계속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 방사능 농도도 마찬가지로 측정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게 안전한 범위 내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하지만 방사성 요오드라든지 세슘, 스트론튬 등등의 한 10개나 한 20개 정도의 방사성 핵종이 이 주변 시설에 계속 검출되는 건 맞고요. 삼중수소 같은 경우는 월성 원전에서 그 주변에서는 한 해 동안에 473조 베크렐이 방출됐고요. 고리 원전 2호기에서는 92, 93년도에 미 사우스 텍사스 원전의 1,300만 배에 해당되는 요오드 131이 배출됐던 적도 있고, 그해 93년도에는 기체 요오드 131 배출량은 사실 1990년에서 1997년까지 사이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게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 안전한 기준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부산 동구법원에서 2014년 10월 17일 판결한 거 보면 고리 원전에서 7.7km 떨어진 곳에 살다가 갑상선암에 걸렸다는 원고의 청구가 일부 승소한 케이스도 있고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미래창조과학부 과제로 했던 원전 주변 주민 역학조사 관련 후속 연구, 이것이 2015년 9월에 발표된 거 보면 비교적 짧은 출생 연령군에서 가지고 바지락이 수확량이 감소입니다. 예, 수확량이 감소했다. 면적도 줄어들고 예, 양 자체도 성장도 더뎌지고요. 네. 자, 한수원은 한빛 5,6호기가 배출하는 온배수로 인한 해양 피해 조사를 2002년도부터 2007년까지 끝냈고, 고창군 어민들에게 보상을 마쳤다고 했어요. 보상 지역에 이 곰소만이 들어갔나요? 아니, 안 들어갔습니다. 예. 자, 이제 고창과 영광의 피해 지역 지도를 보시면, 한수원은 2002년도부터 온배수구 아래쪽으로 영광군 쪽 피해 조사하고 북쪽으로 고창군 쪽 피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피해 조사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좀 전문 용어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내삽이 있고 외삽이 있죠. 예. 내삽은 외해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피해를 조사하는 방법이고, 외삽은 배수구 쪽에서 바깥쪽으로 피해 거리를 추정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지금 한국해양연구원의 연구원이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권고한 조사 방법은 내삽입니까? 외삽입니까? 내삽을. 예, 내삽이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하는 거죠. 예. 영광 쪽 피해 조사는 한국해양연구원 의견에 따라서 35km 이후부터 내삽 조사를 해서 이렇게 들어왔죠. 그래서 20.2km까지 보상을 받았고, 근데 고창은 해양연구원 의견하고 다르게 외삽 방식으로 조사했죠. 그래가지고 결과가 17km까지 나왔죠. 예. 지금 그런데 또 한빛 5,6호기에는 영광 쪽으로 온배수가 못 내려가도록 방류제가 설치가 돼 있어요. 밑으로. 근데 그러니까 이게 온배수가 밑으로 못 가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추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고창 쪽으로는 방류제가 없죠. 방류제가 조그마한 짧게 있습니다. 작게 있어요. 그럼 방류제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방류제가 영광 지역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은 방류제 끝으로 배출구를 옮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강한 조류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럼 곰소만 지도 잠깐 보여주세요. 곰소만은 이렇게 쏙 들어간 지역입니다. 곰소만 지역의 특징이
다른 온배수 피해지역과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외해는 해류가 막 들락날락하지만 공수만은 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해류가 맴도는 거죠. 예, 새로운 게 왔다 갔다 하지를 못하는 거죠. 예, 온배수만이 왕복 운동을 합니다. 아, 온배수만 왕복 운동하지 새로운 그 해류가 들어오질 못한다는 뒤에서 거죠. 자연수 유입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곰소만 어민들이 한수원 측에 바라는 게 뭡니까? 한수원 측 저희들은 그 전에 정상적으로 조사 한번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어민들이 앞으로 어업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방향을 받겠다. 예. 이런 상태로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하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사장님, 한수원 사장님. 예. 지금 보니까 피해 방식에 있어서 영광군 조사하고 고창군 조사가 달라요. 달라서 만약에 이게 같이 공정했다면 저는 공소만 어민들이 계속 민원은 제기 안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차례 민원을 제기를 하니까 한수원 측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만약에 여기를 해주면 다른 지역도 또 들고 일어난다, 또 해줘야 된다. 그런데 보니까 이 조사 방식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조사 방식만 같았으면 저는 이런 이의를 제기를 안 한다고 보는데 지금 재조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좀 있을 겁니다. 한 10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분들 그 민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런 방법에서 조사를 한 번 더 해달라. 그러면 본인들이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겠다. 그것이죠. 예. 예. 우리 사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재조사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재 2007년에 여러 해 동안 걸친 전문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고창 전 지역의 어민이 위임한 대표자와 합의해서 적절하게 보상을 완료한 사항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문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조사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첫째, 외삽 내삽이었는데 저쪽은 내삽으로 했고 이쪽은 외삽으로 했다는 거. 두 번째는 고창 국민의 위임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저분들은 거기에 위임해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의원님, 고창 지역의 해양 조사 결과 피해 범위가 이게 지금 온배수 피해가 17km 정도로 저희들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곰소만은 실제로 27km나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한 번 더 환경 조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보상해달라는 게 아니고 환경 조사를 해달라는 겁니다. 아니 과거에도 이게 여러 번 이게 이 재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때도 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고 아마 제 전임 사장이 계신 시절에 아마 재조사는 수용하기 곤란하고 대신에 지역 상생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고창 군수님께 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참고인 잠깐 좀 말씀해 주세요. 재조사가 아니고 아는 데를 해달라는 것이 재조사는 예매했던 데를 다시 해달라는 것이지 저희들 아는 곳을 하고 고창군 전 어민이라고 그러는데 고창군 전 어민이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라 들어있으면은 예를 17km 애해 있다 보면 이거 이중이 되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말씀드렸는데 17km 애해 어민은 한 분도 없습니다.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근데 전체 어민이라고 지금 그렇게 여기서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고서에만. 근데 의원님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7km로 피해 범위가 조사 결과가 나왔고 여기서 보면 위도는 21km. 각 후보자들별로 협약을 제안해서 협약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질문지를 제안을 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신고리 5, 6호기, 신한울 3, 4호기, 영덕 3척까지 백지화를 얘기하셨고 그리고 공정률이 93%인 신울진 원전 1, 2호기와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신고리 4호기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께서도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라고 분명하게 저희한테 답을 주시면서 신고리 5, 6호기, 신한울 3, 4호기, 영덕 3척 신규 원전에 대해서도 백지화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께서는 신고리 5, 6호기는 재검토하는 걸로 하고 미착공 신규 원전 계획은 전면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심상정 후보께서는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까지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저도 확인해 보면 홍준표 후보는 2017년 4월에 원자력 발전소 짓는 일을 지향하겠다. 가능하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에너지 정책을 바꿀 생각이다 하셨고, 유승민 후보도 부산에서 그 작년 10월입니다. 신고리 5, 6호기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존 원전의 내진 강화, 노후 원전 폐기 고려하겠다. 그리고 금년 2월에는 신규 건설 중단하고 기존 원전 안전 보강하겠다 하셨고요. 안철수 후보께서도 TV 토론 5월 달에 당내 경선 토론에서 수명이 다 된 원전을 폐쇄하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계획되어 있는 원전들을 백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보면 예, 홍준표 후보 울산 유세에서 신고리 5, 6호기는 지질 조사 등 안전성 여부를 조사한 이후에 그 결과를 반영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통적으로 환경TV에 대선 주자 5인이 서면 인터뷰를 제출한 자료는 각 당이 제출한 거는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수명이 다한 원전은 재가동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다 제출하셨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 공약을 해놓고 총선이 끝나면 결과와 관계없이 어쨌든 각 당의 입장을 뒤집는 거는 그게 정치 불신과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매우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원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아까 얘기하셨던 기울어진 운동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폐기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원전은 건설을 하는데 폐기물은 우리가 전혀 소위 중저준위도 간신히 경주에다 설치했지 않습니까? 왜냐면 고준위 소위 얘기해서 핵 폐기물 같은 경우 사용 후 해결료를 포함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한수원이 그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64조가 필요한데 지금 확보한 돈은 한 4조 7천억밖에 없어요. 쌓여있는 돈은, 적립되어 있는 거는. 이걸 어떻게, 이 부담이 전혀 하지 않거든요. 이 방사능 폐기물 중단 문제하고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건설과 관련돼서 한번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요? 예. 핵 폐기물은 사실 31개 전 세계 원전을 운영하는 나라, 어느 나라에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부지를 정하고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전에 30년 동안 그 부지를 찾기 위한 지질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활성단층 지도가 없는 가운데 올해 활성단층 지도를 25년짜리 계획으로 올해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용 후 해결료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은 25년 이후에나 가능하고요. 따라서 부지별로 안전하게 새로이 보관할 건식 저장소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습식 저장소는 거의 다 차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것은 또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핵시설을 건설하는 것 때문에 반대가 심각해서 실제로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원전 가동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신재생에너지는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술력 수준은 짧게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2015년 발전량의 22배의 기술적인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부의 자료로 나와 있는 그런 데이터이고요. 우리나라는 세계 유수의 재생에너지 관련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수출만 하고 있고 내수가 굉장히 빈약한 상황이고요. 전 세계 신규 발전소에 대한 투자 62%가 재생에너지로 되어 있고 원전은 30년 동안 600조의 수출 시장이라고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이미 연간 300조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투자가 좀 하겠습니다. 한수원 사장님, 이러한 지적들, 그러니까 핵 폐기물에 대한 대응 방안 세우시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에 앞으로 아까 투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투자를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언론에다가 한수원 그런 홍보성 그런 기사를 내는 것은 한수원이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 언론에게 그러한 부당한 협찬이나 그런 홍보 기사를 언론 측에게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수원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네, 홍익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전북 익산을의 조배숙 의원입니다. 우리 김병옥 참고인 일어나 보시죠. 예, 여기 마이크를 좀 갖다 주세요. 예.
저기 고창 지역 곰소만 어민이시죠? 예. 예. 지금 곰소만에서 바지락 그 채취하는 그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 한빛 그 원전 그 온배수 때문에 한손에 대한 그 민원을 호소를 했는데 언제부터 호소하셨죠? 예, 2007년도부터 지금 2007년도부터요. 예. 자, 그럼 PT를 좀 띄워주세요. 이 곰소만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도 곰소만이 지금 온배수 배출구 쪽에서 북쪽으로 17km 떨어져서 육지로 쑥 들어가는 만해입니다. 예, 만인데 곰소만은 바지락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곰소만에서 생산되는 바지락이 우리나라 바지락 생산량의 몇 %였나요? 한 50% 정도 네, 돼요. 50%. 자, 그러면 2002년도 한빛 5호기가 가동된 이후에 곰소만에 어떤 변화가 생겼죠? 매년 이렇게 불확실성이 증가해